부동산 X파일은 다음 카페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 검색창에 부동산 X파일을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X파일 청취자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는요, 지난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제가 인생을 바꾼 두 번의 그 소송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현재 가맹점 수가 2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2위 브랜드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점포를 개발하면서 생긴 사례인데요. 원래 개인 베이커리가 있기는 했지만, 원래 개인 베이커리가 있는 상권이기는 했지만, 그 수요가 충분한 곳이어서 체인점이 들어가면 지역 상권이 살 것 같은 거예요. 동네가 좀 구질구질해 보였는데, 프랜차이즈 이런 제과점이 들어가면서 동네에도 환해지고 상권도 살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매출도 상당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지역이어서 그 지역의 입지를 찾다가 좀 오래 식당 영업을 하신 분이 그 식당을 권리금 1억에 매매하시겠다고 하셔서 마침 그때 파주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그 기사다, 제과 제빵 기사인데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점포를 계약하고 싶다 말씀하셔서 보증금 2천만 원짜리, 권리금 1억짜리 이 점포를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신지 변심을 하신 거죠. 계약을 체결하고, 아무튼 늦게까지 체결하고 가신 그 다음날부터요,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건물주가 권리금 받는 거 아니야. 건물주에게 권리금 받는다는 허락도 안 받은 계약이니까 이 계약은 해지해야 된다. 이 계약은 사기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파주에서 계란장사를 하시면서 힘들게 돈을 모으셨다는데,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자녀들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버셨는데,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세상 물정은 좀 어두우셨던 거죠. 계약금 2천만 원, 중도금 3천만 원, 이제 나머지 잔금 일정까지 이렇게 쭉 계약서에 써있는데, 계약 체결하신 이후부터 계속 전화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되게 상식이 없는 말씀을 막 하시고,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일단 안 듣기로 작정하신 분 같더라고요. 너희들 사기치는 거 아니냐 막 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시쳇말로 빈정이 좀 상하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지만 고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변심하셨으면 이거 지금 창업하고 싶지 않으시면 중도금 넣지 말고, 여기는 입지가 좋아서 가맹점 개설할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식당 운영하시는 분도 사람이 좋은 분이다. 제가 반드시 팔아서 이 지금 넣으신 계약금을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도무지 믿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1억에 팔든 1억 넘게 팔면 1억 넘게 팔면 당연히 2천만 원 보장하고, 이렇게 팔아도 계약금 2천만 원 보장해드리고, 혹시 9천에 팔게 되면 부득이 1천만 원을 손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는 절대 손해볼 자리가 아니다. 그 권리금 인정받을 만한 자리다. 네, 그 금액에 충분히 오픈하실 분들이 많다.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이분 안 듣기로 작정하신 분이니까. 중도금 날이 됐어요. 아무튼 계속 안 믿으시다가 중도금 날이 됐는데 도무지 어디에서 도대체 어떤 분에게 어떤 조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본인의 주장만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도금 마음 변심하셨으면 중도금 넣지 말라고 이게 그냥 가셔라. 중도금 지불하시면 계약 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도금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위약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계약금 뜯기는 거 아니냐고. 그냥 이거 변심하시고 안 하실 거면 정말 중도금 지불하지 마시라고 막 거의 2시간에 걸쳐 설득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중도금 지불하겠다고 결론은. 그래서 부득부득 중도금을 지불하고 3천만 원 지불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식당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중도금 지불하고 그 다음날로 바로, 그러니까 제가 전화 받은 날, 이제 그날 바로 건물주를 찾아가서 식당 주인한테 내가 권리금을 1억을 줬는데 이 권리금 건물주가 인정해주는 거냐고 막 따지셨다는 거예요. 건물주인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당황스러우시죠. 당장 식당 비우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당장 열일을 제치고 건물주 집 앞까지 찾아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이분들 파실 마음 없었는데, 저희가 사정상 이렇게 파십사 이렇게 권유한 거다. 아무튼, 최대한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에게 이게 쫓겨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막 최대한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건물주와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잔금 날짜가 됐는데 잔금은 지불하지 않고요. 식당 사장님하고 저를요,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사기로 형사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심각한 건 사기와 함께 그 식당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도 진행하셨어요. 이 고객이 민사소송 당했는데 또 사건 개요를 변호사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파주법원에다 파주 의정부 지원에다 하셔가지고 의정부 지원까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재판 기일이 잡힐 때마다 의정부까지 제가 또 계속 이 사장님 모시고 계속 다녔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 입장은 둘째치고 당사자들 입장이 너무 깝깝한 거예요.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정말 안 되시었죠. 그래서 제가 특히 매수인이 너무 혼자서 아이들 키우시고 어렵게 장사하셔서 굉장히 힘들게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으신 돈인데 제가 식당 사장님을 설득하면서 이 계약금 2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만 위약금으로 받고 4천만 원은 돌려주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이 돈 앞에서 이 돈 앞에는 인격이 없구나 이런 걸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 분이 좋은 분이라는 게 그런 좋은 분 아닌 거예요. 이 식당 사장님이요, 거절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1,000만 원 갖고 뭐 하겠냐고. 이상하게, 자꾸 말씀 비비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무튼 형사 고소된 사건이 당연히 무혐의 처리가 됐죠. 그리고 민사는, 조정실까지 가서요. 요즘 판사도 판결하기 힘들었는데 그때도 조정실에 가서 이게 판결 받으면 결국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판사님이 되게 이게 어려우셨던 거죠. 저희는 모든 절차를 다 이렇게
밟았거든요. 이거 내용 증명 보내고 잔금 이행해라. 뭐 독촉 최고 그러니까 통고서 보내고 최고서 보내고 막 아무튼 1차, 2차 막 계속 최고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3번 이상 보내고 안 그러면 이번에도 답변 없으면 매매하겠다. 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손해가 많아서 뭐 이렇게 회수 중도금도 저희가 돌려드릴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 제가 돌려드리자고 하면서 아무튼 했는데 결국은 조정실에서 판사님 앞에서는 판사님이 1,000만 원에 합의하라니까 저한테는 당장 거절하시더니 쭈삣쭈삣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00만 원에 합의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재판하셨냐고 진작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셨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살짝 빡친 거죠. 애들 말로. 그랬더니 판사님도 그렇고 양쪽 변호사들도 난감해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3,000만 원에 합의해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 판결을 받았어요. 아이고 정말 인간에 대한 그 실망은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소송 중에 정말 제가 가게를 팔아드렸다 그랬잖아요. 이런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고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해지하겠다. 이런 내용 증명을 수차례 다 보내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 소송 진행 중에 제가 가게를 팔아드렸어요. 똑같이 1억을 받고. 그러면 당연히 뭐 5천만 원 다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정 판결받은 3천만 원은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얼마나 그 피 같은 돈이에요. 그 3천만 원 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돈을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이제 처음은 이미 계약이 해지된 거니까 제가 수수료도 포기했고, 두 번째 계약을 하면서는 수수료를 받았어요. 이제 위약금 안 돌려주고 계속 왜 돈 안 돌려주냐 이런 게 이제 계속 분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 식당 사장님이 다른 곳에 그 권리금 받아서 막 집도 짓고 막 이러셨어요. 천왕동에. 광명역 근처죠? 천왕동. 되게 의논할 게 있다고요. 이쪽 좀 도움받을 것도 있고 의논할 게 있다고 찾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좀 잘 설득해서 돈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시라고 말씀드려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는데요. 제가 앉자마자 3분 5분 안에 어떤 사람이 검은 가방 들고 검은 양복 입고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신용정보회사예요.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신 그 매도인의 아내분이 그 신용정보회사에서 온 분한테요. 받을 만한 3천만 원, 저를 막 가리키시면서 저 여자가 다 받아갔으니까 수수료 다 받아갔다.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돈 받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조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안 받았으니까 매순이 얼마나 깝깝하면 신용정보회사에다 위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자 찾아온다고 하니까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3천만 원 수수료 받았으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돌려드리고 당장 드리고 나왔죠. 이게 뭐 억울하다는 걸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뭐 어처구니 없다, 억울하다 이런 걸로 표현이 안 되고요. 이게 인간인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인간인가? 심심하게 표현하면 뭐 그런 거죠. 이것들이 인간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분들께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 나와서는 다시는 상종을 안 했죠. 이 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도움을 받으시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두 분과 말을 섞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전화도 끊었고, 그다음부터는 저는 연락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참, 인생이 많이 힘드시죠? 청취자 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런 일을 겪었지만, 사실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소개해드린 사건 전에는 제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그 전문 월간지에 2년 이상, 꽤 됐어요. 그 이후 됐으니까 횟수로는 연수로는 거의 5, 6년 이상 했어요. 2년 이상 기획 시리즈로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칼럼을 기고했고요. 각종 자료들, 서식들 개발해서 저는 다 무료로 배포했어요. 제가 이 현장에서 배우고 알고 익힌 것들은 내 것만이 아니다. 이래서 무료로 배포했고요. 경제 주간지 등에 제 기사도 실리기도 했고요. 제 사진도 크게 나가고, 또 부동산 전문가로 특강 요청을 받아서, 10몇 년 전에 특강비가, 꽤 됐어요. 대학의 CEO 과정, 수백만 원이래. 수백 명을 모아놓은 어떤 창업 과정, 그런데 강사로 좀 불려다녔다고 할까? 초빙받았다고 할까? 좀 초청을 받은 거죠.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네, 그렇게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전 에피소드와 오늘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사건들을 겪으면서 거의 2년간 삶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 자신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떤 외부 업무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정말 힘없는 제 자녀들에게, 제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풀었고요. 밖에서는 좀 나이스했어요. 나이스하고 유쾌하고 좀 유능하고 이런 척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좀 엉망이 나네. 살림도 똑바로 안 하고 일만 신경 쓰는 아내. 그리고 사랑 없는 엄마. 사랑하지만 엄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엄마로 아이를 기억할 정도로 아이들과 상호작용 없고 아이들 많이 안아준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27살부터 출산을 시작해서 29살부터 출산을 시작해서 42살까지 아들 넷을 낳고 정말 울어가면서 기르고 낳고 기르고 악착같이 일하고 공부도 했죠. 네,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이제 돌아오는 3월 25일에 제가 참 못나게 살아온 이 제 삶의 결과로 17의 나이로 천국에 간 둘째 아들의 첫 번째 기를 맞이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그동안 많이 웃고 많이 깔깔거리고 말을 좀 세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힘들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매여서 살면서 세상살이는 어쩔 수 없지.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약간 끌려다니시는 삶은 아니신지, 또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현실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돈 없이 당장이라도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을 포기하신 적은 없는지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해요. 제가 많이 힘들겠죠, 요즘. 둘째 아들이 설날에 태어났어요. 생일이 양력으로 2월 16일이었어요.
이제는 또 3월 25일이 다가오죠. 정말 2월, 3월은요, 숨만 쉬어도 가슴이 뻐근하고, 뭐 어떻게 가만히 호흡만 깔딱깔딱 하고, 살아있기도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비로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말이에요. 그 정상적인 멘탈을 가질 수 없던 시기였는데요. 제가 작년에 아무 말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제 친구가 부동산 방송 만들겠다고 했을 때 얘기를 듣고 뭐 어떻게 가부간의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멘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부동산 엑스파일을 만나서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 같았는데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뭐 자충우돌 힘겨울 때도 많았죠. 뭐 대부분은 너무 부족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살아냈다는 것에 그냥 그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엑스파일의 그 팟캐스트 순위가 제 안에 있는 제가 굉장히 지기 싫어하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지금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버려놓고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팟캐스트 순위가 제 지기 싫어하는 근성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을 찾으려고 애써서 노력해야 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저를 김 PD님이 참 자유롭게 해줍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요. 야, 네가 편안하지 않으면 부동산 엑스파일은 없어. 그렇게 말해줘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다시 평안을 찾아와요. 정말 거짓말같이.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세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은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보다 더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면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계셔도 되고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한숨 돌리시고 잠시 쉬셔도 돼요. 그동안 저를 부동산 전문가로만 기대하시는 분들은 가끔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실망하실 수도 있죠. 실망을 끼치는 게 사실 제 적성에 맞지는 않아요. 저는 사람이 우선인 부동산 전문가로 청취자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조금 실망을 시켜드리는 부분, 혹시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좀 친구로 다가가고 싶어 한다는 이런 진심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부동산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을 아껴주시고 매회 에피소드를 청취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엑스파일의 한연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